하나, 둘, 셋, 넷. 뭐야 이거? 15개. 아니, 뭐좀 가져. 뭐좀 가져. 수십 선생.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주셔야지. 자. 자, 앉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나 소리 들어가니 좀 체크해 줄래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아, 네네. 근데 인성아, 재훈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네, 잘 들어가요. 잘 들어요? 네, 땡큐.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찬아, 여기 이거 한 번씩 봐줘요, 여기 있죠? 자, 여기 이상한가? 예, 고마워요. 자, 봅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연력학 얘기를 할 건데, 연력학이 그거 학교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결론은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올 거예요. 다만 그 지금 교사가 이인호 교사인지라 수업 시간에 이상한 걸 많이 하실 거고요. 예, 연력학 하면 안 돼요? 뭐야? 그 자원쌤 하신대요? 연력학은? 오케이. 예. 그러면 이 연력학이 그 뭐 개념적으로 그 아주 어려운 게 나오기는 지금은 힘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는 내가 그 수학적인 접근을 얘기하겠지만 100%다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첫 번째. 자, 우선 거기 이제 개 주변 이런 말 나오는데 뭐 여러분 뭐 잘 아는 말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 보시면 열린 개, 닫힌 개, 고립개라는 말 보이시죠? 찾았어요? 네, 뭐 이것도 열린 개가 뭐겠어요? 그냥 뭐 외부랑 그러니까는 그 개하고 주변이 뭐 모든 것들을 다 교환하는 걸 열린 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닫힌 개는 뭐냐면은 그 주변하고 이 개가 에너지만 그 교환하는 걸 열린 개라고, 그러니까 뭐 닫힌 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질 이동은 없고, 그러니까 뭐 열 에너지 같은 거나 일 같은 것들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뭐 닫힌 게. 그다음에 고립계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열교환, 물질교환 아무것도 없는 거를. 뭐 거기 말 나와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되고,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 뭐 예시들을 보게 되면 그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알아둘 게 가역 과정이라는 말을 좀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가역이라는 말 알아요? 가역? 가역? 네, 가역. 네. 그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가역 과정이라는 건 그다음 1.3의 연력학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설명을 드릴게. 과정에서 가역 과정.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역 과정에 대한 그 설명을 좀 할 텐데, 가역 과정 정의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 정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당연히 시험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알아야 시험에 되지.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뜻은 모르는데 교사들이 가역 과정이다, 문제의 가역이다 이런 말이 막 나와요. 그러면 그냥 막 그 말을 쓰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이렇게 그 다음 내용을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직접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 높은 시험에서만 이것을 논술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물을 일은 없지만 알아둬야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A change that can be reversed by an infinitesimal modification of a variable. 이게 그 가역 과정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예찬 이해했죠? 그래? 됐다. 정영이도 알았죠? 알았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네. 자, 이 가역 과정 이 뭐냐면 극소 변화로도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변화 과정. 요거를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을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가역 과정에 대해서 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피부에 이미 겁니다. 근데 우선 기억하세요. 가역 과정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 압력 평형. 자, 어떤 상황을 의미하냐면 P하고 PEX.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냥 P라고 쓴 건 바로 시스템 내부 압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EX는 영어 단어 external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을 억수로 많이 쓸 거고, 뭐 나뿐 아니라 뭐 전 세계 많은 뭐 화학적, 물리학적에 다 나오는 표현인데, external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바로 외부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외부 압력을 뜻해요. 그래서 이 가역 과정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압력 평형입니다. 그리고 이 압력 평형은 항상 어떻게 된다? 언제나 매 순간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같아지는 이런 상황을 뜻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거 꼭 해두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열평형. 열평형. 열평형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열 출입이 매우 천천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이게 흡열일 수도 있고 발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열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내어놓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극소시간 동안
온도가 일정한 변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역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역과정에 대한 수식은 첫 번째 압력과 관련해서는 P는 PEX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무슨 뭐 말을 어떻게 더 뭐 논술을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가역과정이라고 하면 첫 번째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열평형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ds dq over t. 그래서 열평형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는 항상 저런 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에 q가 있고 s가 있는데 이 각각 이게 뭐냐? 바로 이제 dq는 극소 열량 변화, 그 다음에 여기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바로 극소 엔트로피 변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엔트로피 변화를 저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을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명심할 거는 엔트로피는 항상 이 수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그 뭐냐면 열평형의 가역 과정이라고 한다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엔트로피를 안 배웠으니까 그냥 수식만 보시고 아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른 식의 표현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등호 관계니까 dq dts 뭐 이런 꼴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등호 관계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가역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 ds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다. 그런데 이때 열량 변화가 REV. 자, REV 가역을 영어로 레버시블이라고 합니다. 가역을 영어로 레버시블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REV를 따서 첨자로 넣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의 표현을 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열평형의 가역과정 상태다. 아시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이 두 조건이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얘는 얘는 이렇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역 과정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뭐라고 쓸까? 매 순간 내 외부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데이터를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어떻게 된다? 시스템을 설명하는 함수를 그것도 연속 함수를 결정할 수 있어요.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역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 문제 같은 걸 풀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비가역은 이 가역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가역이라고 하는 상황은 가역의 반대말,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얘기 하기 전에 우선 그리고 이제 또 가역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이 그 나중이 되는 이 도달하는 시간이 무한대인 과정. 요것을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보이죠? 그러면 이 시간이 무한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피스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우선 내부 압력이 10기압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외부에서도 10기압의 힘을 주었어요. 알겠죠? 알겠죠? 예.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피스톤이 바깥으로 빠져서, 그리고 내부 압력도 지금 뭐 당연히 등온이라고 합시다. 온도는 변치 않고 안에 뭐 이상기체 같은 게 들어있는데, 온도가 변치 않는 상황에서 피스톤이 바깥으로 빠지면 부피가 뭐 커지겠죠. 그럼 P 부인 NRT로 예상을 하면 저 기체의 부피가, 예를 들어 기체의 압력이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다고 치자. 그럼 이때도 외부 압력은 어떻게? 내부랑 같은 1기압이다 라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얘는 매 순간 내부 압력하고 외부 압력이 같아야 되거나.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피스톤이죠, 피스톤. 이 피스톤 보이죠? 그럼 내부하고 외부의 압력이 같으면 피스톤에 걸리는 알짜 힘은 얼마겠어요? 이 피스톤에 걸리는 알짜 힘은 항상 0이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힘이 0이면 이 피스톤에 걸리는 가속도는 얼마야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의 피스톤과 같은 예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피스톤이 이렇게 바로 등 속력으로 얘가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 가역 과정의 물리적인 의미라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 피스톤이 빠질 때 내부하고 외부가 항상 힘이 같기 때문에 피스톤을 쥐어 뺄 때 항상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 피스톤이 갑자기 확 빠지거나 움직이다 갑자기 팍 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피스톤이 아주 이렇게 등속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혹은 들어갈 때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등속으로 나오거나 등속으로 들어가거나.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가속 변화라고. 뭐냐면 그 가역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결정적 문제점이 생기는데, 보세요. 아무리 내가 얘를 피스톤을 등속으로 움직이고 등속으로 움직이려고 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결정적인 두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내가 얘를 아무리 등속으로 하려고 해도 절대로 그게 잘 안 되는 결정적인 두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네, 바로 섰다가 움직이는, 아시겠어요? 섰다가 움직이는 건 무조건 가속이죠. 혹은 움직이다가 쓰는 건 역시 무조건 가속이죠. 그럼 이 처음과 끝에 이 순간마저도 등속으로 만들어 주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겠어요? 방법이 시간을 무한대로 잡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냐면 가속도라고 하는 게 델타 T분의 델타 V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어쨌거나 0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그럼 방법은 얘를 무한대로 보낼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가속이라고 하는 건 피스톤 한 번 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 무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상황 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의 가역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건 없겠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가역이라는 상황은 절대로 실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상적인 과정입니다. 알겠죠? 근데 왜 그걸 가상적으로 인간이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이런 가역 변화에서만 뭐 함수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함수를 알아냈을 때 수학적인 장점은 뭐예요? 바로 미분과 적분을 마구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저걸 하려고 저렇게 함수가 필요하고, 함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물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 가역 과정은 이런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비가역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요. 비가역.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자가 한자 말로 무슨 비자예요?
아니다 B 이런 글자거든요. not이라는 뜻이야. not.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얘는 이제 뭐냐면은 가역 과정하고 반대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써놓은 모든 말들을 다 반대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반대. 만약에 얘가 비가역이다. 그럼 어떻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다. 알겠죠? 이게 아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간이 유한 시간이다. 혹은 등속력이 아니라 가속이다. 아시겠죠? 가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황이 바뀌면 그게 바로 비가역이고,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실제적인 경우는 다 비가역이다. 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교재를 한 장 넘기시면, 거기에 그 한 장 넘기시면 그 비가역 과정에 대한 설명도 거기 교재에 나와요. 나오죠? 보이죠? 찾았죠?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역을 이해하고 그게 아닌 경우가 비가역이다라고 해도 되는데, 뭐 구체적인 비가역에 따른 좀 구체적인 설명을 보고 싶다면 교재 그 74페이지 보시면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됐. 그 다음 두 번째. 짜자자잔.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연력학에서 중요한 상태함수라는 개념입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state function이라고 해요. 이 상태함수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1. 경로와 관계가 없어요. 여기 경로를 얘기하는데 경로의 대표적인 경로가 뭐하고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직전에 얘기했다. 경로의 대표적인 얘가 바로 가역, 비가역. 알겠죠? 그래서 경로라고 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가역, 비가역.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을 초기에 배우게 되면 무조건 가역 얘기만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 가역, 비가역을 다 다루게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경로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path라고 하는데, 이게 가역이 됐건 비가역이 됐건 이란 얘기예요. 경로와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경로와 무관하게 바로 처음과 최종 상태의 차이로 그 값이 결정되는 함수. 말을 조금 더 쓸까? 경로, 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조금 어색하다. 그래서 무관하게 그 처음과 최종 상태 자체 혹은 요렇게 경로라고 하는 건 앞서 얘기했던 그 가역 과정 아니면 비가역 과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상태가 나중 상태로 변할 때 그게 가역적으로 변할 수도 있고 비가역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게 관계없이 어떤 연력학적인 함수인데 그게 처음이라는 성격 자체 혹은 최종이라는 성격 자체 그리고 그 두 차이만으로 결정되는 함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상태함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를 실제 다녀서 졸업해도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죠. 근데 에이씨 너 고등학교 정말 짜증나 하고 때려치고 나와서
검정고시를 합격해도 고등학교 지위를 인정받죠. 무슨 말 나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공교육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거치지 않거나 내가 그 학위를 따면 거기를 딱 인정을 받죠. 예. 그런 상태에 따른 우리가 그 뭐냐면은 상태에 따라서 어떤 지위나 성격을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함수에서 나타나면 그런 걸 한다. 그렇죠? 그래야 그 고등학교 그 학력 검정이 있어야 당연히 뭘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합격 고등학교의 그 코스를 마친가는 정규 고등학교에서 졸업장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뭐죠? 아니면 검정고시를 쳐서 이 뭐냐면 학력 인정을 받거나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대학에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으면 대학 가야 못 가요. 절대 못 가면 내가 전교 1등해도 그 두 없으면 대학 못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뭐예요? 어떤 그 뭐냐면 룰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혹시 뭐 갑자기 생각났는데 정유라라는 사람 알아요? 정유라라는 사람 알아요? 예, 그렇죠. 그 실명 언급하면 안 돼요. 지금 방송 켜져 있어. 예, 그분이요. 그분 알죠? 그분. 그 무서운 분. 그분의 따님. 네. 그분 따님이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요. 그러니까 뭐 성적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아니고요. 아예 학교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학력 인정이 돼요, 안 돼요? 이건 생각해봐요. 내가 전교 1등 해도 학교에 안 나오면 그거 졸업장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졸업 못 해요. 못 해요. 그런데 이대에 합격해요. 이상하죠? 어떻게 해? 바로 이대가 그 해, 그 정모 씨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그 해에 최초로 승마 전형을 만듭니다. 최초로. 네, 최초로. 그래서 그 승마 전형을 이대가 만들고 그걸로 이제 정유라 씨가 말을 사들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승마 전형은 그 이후에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는 승마 전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대에서 유일하게 승마로 입학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입학하고 졸업한. 그런데 당연히 그 입학과 졸업은 당연히 형식 논리상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왜? 왜?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고. 그럼 학교라도 좀 나가든가.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고등학교라도 나오든가. 그럼 당연히 검정고시 쳤겠어, 안 쳤겠어요? 안 쳤겠지. 그 모든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이대 측에서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알았는데도 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다 구속됐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그 정모 씨는 이제 이대 학력 다 취소되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갑자기 상태함수. 그리고 이 상태함수가 연력학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로 승마를 잘했어요. 뭐 국가대표까지 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네, 뭐 그거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렇겠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승마를 한다면 무슨 말 하겠어요? 정말 걸출한 인재들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할 때 승마라고 하면 여러분 피부에 가까이 있어요? 조금 거리감이 있어요? 네, 있죠. 왜냐하면 비용 꽤 드는 스포츠니까요. 그렇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전 국민이 다 같이 승마를 안 해서 글쎄요. 뭐 그분이 국가대표까지 하긴 했다고는 합니다만 뭐 잘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뭐 알겠죠. 근데 다 됐고 뭐 엄마 잘 만난 것도 다 좋은데 아니 고등학교를 나와야 학교를 가지 대학을 가지. 네, 그게 그렇다 이거죠. 네. 무슨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왜? 이거 그분이 계속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데요. 진짜 엄마가 그런 개인사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구랑 살았다 말다 그런 거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공적인 요소만 얘기하자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러니까 고등 졸업을 안 했는데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적인 문제예요, 공적인 문제예요? 공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자 이런 말이죠. 사적으로 뭐 어떤지는 뭐 어떻게 사시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 프랑스가 아주 잘 나갔을 때, 지금 프랑스가 뭐 좋댔거든요. 쉐트벅 됐는데, 프랑스가 아주 잘 나갈 때는 이게 이 복지 정책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최고였지. 그래서 프랑스 복지 정책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혹시 푸아그라 먹어본 사람? 푸아그라가 뭐냐면 살찐 거위의 간이야, 그죠? 네, 오리 간으로 대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위 간이나 오리 간이나 같은 건데, 살찐 거위 간. 아니면은 여러분 그 트러플 먹으면 트러플. 네,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버섯. 네, 먹어본 사람 있네요. 그 송로버섯이라고 하는 건 진짜 비싼 버섯인데 한 1kg 정도 하면 송로버섯 1kg짜리 되면 경매가가 한 10억 정도 돼요. 좋은 건 10억까지 돼요. 그래서 되게 비싼 식재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기가 환상입니다, 환상. 그래서 송로버섯이라는 식재료를 먹는 사람도 에이 송로버섯 이게 먹는 사람 없어요. 이게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얇게 채를 썰어가지고 올리브 오일에 담궈둡니다. 그럼 송로버섯의 향기가 오일에 별 거 아니에요. 그 기름을 먹는 거예요. 그 기름을 이렇게 음식에 뿌려서. 송로버섯이니까 송로버섯 이게 먹는 사람 없어요. 이만한 게 10억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그렇게 못 먹어 하겠어요? 그래서 채를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향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그 향도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알겠어요? 네. 그 다음 캐비어. 왜? 네. 네. 이게 바로 철갑상어의 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먹으면 뭐 그냥 명란젓 같은 건데 좀 독특한 짭조름한 맛이 나요. 독특한 비리 짭조름. 그게 특별히 맛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독특한 맛이 나고. 그다음에 샤프란이라고 먹어보세요. 샤프란. 그 세제는? 네, 세제에 있죠. 샤프란 세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특별한 꽃에서 나는 수술이에요. 수술. 꽃가루가 달려있는 수술대인데, 걔를 말려가지고 음식에 넣으면 향기가 확. 그래서 얘는 단위 질량당 가격이 금보다 비싸요. 아니면 꽃 말린 거니까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엄청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럼 동일 질량이 금보다 무겁다고. 금보다 비싸다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 누구는 이걸 어릴 때부터 먹어볼 수 있고요. 누구는 이걸 어릴 때부터 먹어보기가 어려울 수 있죠. 뭐에 따라서? 애석하게도 내 엄마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맞아,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내 엄마가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가능성은 같아요, 달라져요? 분명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아버지가, 내 엄마가 아주 풍족하지 않은 집에서 태어나는 것도 사실 상태적 박탈감이 있는데,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먹을 것도 저런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데 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봐. 그럼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물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사 먹을 수도 있지만,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어린이 혹은 청소년 시기에는 그런 게 상당히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어떤 교육이 있냐면요, 프랑스 교육은 세금을 들여서 미식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들여서 초등학교에 한 클래스 있죠. 초등학교 한 클래스를 돌아가면서 미슐랭 3스타 셰프의 식당에 예약을 해줘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 꼬맹이들이, 그럼 당연히 그 클래스에는 잘 사는 집 애도 있고 못 사는 집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다 데려가서 미슐랭 3스타 식당에 가서 한 끼 먹는데 얼마쯤 드는지 알아요? 한 끼에 미니멈 20만 원, 미니멈 20만 원. 거기서 올라가는 건 한도가 없어요. 최고 식당 같은 경우는 한 끼에 15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식사를 이제 뭐냐면 세금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제 그 셰프 입장에서도 일일 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날은 그 셰프가 학생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요리를 직접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가서 학생들이 아유 여러분 왔어요 하면서 이거는 어떤 재료 뭐를 이렇게 조리를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요 음식을 먹을 때는 요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런 희한한 것들을 먹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중에는 뭐 이런 이상한 맛이 있네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 적어도 한 명, 두 명은 우와 멋있다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들 중에는 어떤 애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씨 내 돈 이빠이 벌어가지고 맨날 이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는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형편과 관계없이 진짜 그 맛있는 걸 먹으려고 진짜 인생을 노력해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대파 잘 나갈 때는 진짜 프랑스 잘 나갈 때는 복지가 최고였거든요. 바로 이런 교육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한다고 들었거든요. 프랑스는 마탱이 가가지고. 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물론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세금 낭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여하튼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이런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승마 교실이 벌어집니다. 네, 승마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기도 주변에 승마장 많은 거 아세요? 네, 그 옛날 정권에서 승마 이 정책을 펴가지고요. 경기도 인근에 말 키우는 농장이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타요? 자주 안 타요. 안 타서 그 농가들이 지금 좀 허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이 약간의 사비를 내고 그래서 이제 교육기간 동안 보니까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10만 원 정도 내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와줘서 그 초등학생들이 한 달 동안 승마 교육을 받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그 어린 학생들이 승마를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농가들은 수익의 증대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승마가 그 무슨 삐까뻔쩍한 막 럭셔리 승마장 그런 거 아니에요. 완전 경기도 시골에 진짜 뭐 테두리 하나 있고 말 막 똥 싸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가서 이제 애들이 모자 쓰고 이제 말 타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거기서도 우와 이거 미친 듯이 재밌다 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들이 나중에 뭘 할 수도 있겠어요. 진짜로 걔들이 승마 선수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걸 계속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퀄리티를 엄청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을 어렸을 때부터 주는 게 되게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무슨 말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보자. 자, 상태함수 됐죠? 자, 상태함수의 또 하나 재밌는 특징은 항상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관습적으로. 알겠죠? 그럼 대문자 뭐냐? 오늘 배울 E, H, 밑에 쓸까? 순서대로 이제 배워나갈 과정입니다. E를 맨 처음에 배울 거고요. H를 배우고요. S를 배우고요. G를 배우고요. 그 다음 A라는 게 있는데 얘는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5가지입니다. 자, 각각의 이름은 얘는 내부 에너지, 얘는 엔탈피, 얘는 엔트로피, 얘는 깁스 에너지, 얘는 헬 에너지. 라고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커리큘럼상 여기까지는 확실히 배우고요. 요거는 안 배울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실히 배우고 요거는 배우거나 안 배우거나. 알겠죠? 그래서 모두 다 그 알파벳 뭐로 표현하고 관습적으로 대문자. 알겠죠? 네, 이걸 시각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다 썼어요? 그 다음
상태함수의 세 번째 특징, 차이값을 나타낼 때는 항상 짜자자잔. 자, 이 표시가 뭐죠? 네, 읽을 때 델타라고 읽는 그리스어 알파벳이죠. 그래서 그리스어 알파벳 중에 이렇게 표현되는 델타라고 읽는 대문자 표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 형태로 표현하죠. 그래서 차이값을 표현할 때 항상 델타를 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F라고 하는 게 뭐 파이널을 뜻하는 최종 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I는 이니셜의 초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둘을 뺀 값이다. 이걸 항상 표기할 때 요렇게 표기하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차이값을 표현할 때 상태함수는 델타 표기를 한다는 거.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다음 연락학 과정. 자, 여기 줄게요. 예. 자, 원래는 1.3이었고 자, 그 다음 방금 뭘 했냐면 상태함수를 했죠. 그럼 그 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바로 세 번째 경로함수입니다. 경로함수. 자, 경로함수는 영어로 path function이라고 해요. 자, 이 녀석은 지금 화면이 너무 끊긴데요. 야, 뭐라고? 화면이 너무 끊긴데요. 끊긴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좋아. 이런 얘기 좋아.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지금도 끊겨요? 아, 연락 끊겨요. 매우 끊긴데요? 진짜로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그 네. 중간에 네. 완전 다 깨졌다가 갑자기 네. 쌤이 한 10배속으로 한번 쓱 한 다음에 다시 네. 다시 끊겼다가 이래요. 진짜로요? 네. 가만 있어봐. 순간 이동 안 돼요. 그래요? 그 어디부터 잘 못 들었대요? 상태함수 얘기는 들었대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상태함수 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또 왜 저래? 목소리는 네. 멀쩡히 나오거든요. 목소리는 나오는데 화면이 이상하다고요? 네. 이게 또 여기 상담을 왔었어야지.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저 누구냐? 쌤이 화면 안 나와서 끊긴지 안 끊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잠깐만 해볼게요. 소리도 끊기지 않고. 여러분 목소리 잘 들려요? 그 딜레이 있어서. 네, 조금 내가 계속 이러고 있을게요. 안녕. 자, 내 목소리 들려요? 내 동작 보여요? 순간 이동해요. 지금 순간 이동한다고요? 네. 이것도요? 진짜로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거 끊었다가 다시 갈게요. 끊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게 아마 이럴 수 있어.